시니어 참가하신 여러분들, 한국서, 특히 한국서, 또 미국 각지에서 이렇게 연결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주제는 다 이제 보셨겠지만 그 AI에 관한 주제입니다. 제너러티브 무슨 AI, Artificial Intelligence. 뭐 너무 요새 핫 토픽이죠. 특히 금년 같은 해는 노벨 프라이즈 화학상 물리상이 전부 AI 토픽이에요. 다 이제 뭐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뭐 이 정말 핫 토픽이고 오늘 주제는 2년 전에 이제 챗GPT가 그 오픈 AI에서 시작한 챗GPT가 어나운스돼서 쓰기 시작한 게 2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게 2022년 11월이었으니까 2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그냥 완전히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토픽에 아주 그 적당한 우리 스피커를 모셔서 최영배 박사를 모시고 저희가 이제 1시간 정도 프레젠테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1시간은 이제 question and answer를 하려고 합니다. 최영배 박사는 뭐 거기 양력에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제가 소개해 드릴 필요도 없지만 지금도 아직 현직입니다. 리타이어 아직 안 하시고 그 리전트 유니버시티 버지니아 비치에 있는 리전트 유니버시티에 그 컴퓨터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의 프로페서시고 IT 전문가고 그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전문가고 특히 사이버 세큐리티 이런 쪽으로 리서치도 하시고 그런 쪽으로 이제 책도 에디팅하고 저술하고 하는 그런 액티브한 분이고 또 우리 KSA도 아주 long time 그 아주 데디케이트 멤버였어요. 멤버이고 현재도 그 특히 이제 KSA 레터 같은 그런 그 에디터로 오랫동안 일하신 분, 이제 뭐 다 아시는 분인데, 그 말고도 이제 이분이 이제 취미가 아주 다양합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도 다 여러분 들으시겠지만, 뭐 한시도 쓰시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이제 수필도 오랫동안 쓰시고, 그래서 그 취미가 아주 다양하신 분이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전부터 이 토픽으로 적당한 스피커라고 생각하고 이제 계속 에, 이제 리퀘스트를 해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이 세미나 프레젠테이션은 챗GPT에서 전혀 모르는 분도 이제 도움이 되고 조금 쓰시는 초보자 저 같은 사람한테도 이제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세미나로 해달라고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지체하지 않고 우리 최 박사가 프레젠테이션을 1시간 정도 하시겠습니다. 예. 스크린 쉐어 하시죠. 예. 예, 스크린 보인가요? 예, 나왔습니다. 네, 보입니다. 풀 예, 더 크게 스크린으로 하시고. 만들었습니다. 예, 크게 보인가요? 잘 네, 나왔습니다. 풀 스크린으로. 예. 예. 제가 강 박사님한테서 이제 부탁을 받고 그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제너러티브 AI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 연구를 해보니까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아주 그 핵심적인 요소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어젠다를 보면 제가 사실 1983년부터 AI 연구를 했습니다. 주로 그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하고 엑스퍼트 시스템 쪽으로 했는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AI가 이제 침체되니까 거의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한 30년 정도 제가 다른 분야 쪽에 컴퓨터 네트워킹하고 텔레콤 쪽에 있다가 우연히 그 오픈 AI에서 2022년 11월 달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자기들이 그 소프트웨어를 뭐 하나 개발했는데 혹시 이걸 그 파일럿 테스터로서 좀 써볼 수 있겠느냐 해서 이제 제가 자원해서 한 2달 정도 후에 이제 그 결과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다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주제는 이제 AI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고 특히 그 제너러티브 AI하고 상관 있는 딥러닝의 그 간단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대체 제너러티브 AI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데서 쓰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제너러티브 AI를 쓰는데 중요한지, 그리고 그러한 그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챗GPT 보고 물어봤습니다. 한 시간 정도 제너티브 AI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관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 좀 적절한 포스터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그 챗GPT가 그 달리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서 이걸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한 200년 정도 전이긴 하지만 지식을 관리하는 법, 여기 한양대학교 정민 교수님이 이제 다시 정리를 한 건데요. 어, 이 책에서 이제 그 이야기되는 게 한 200개 정도의 그 비법이 실제적으로 방대한 양의 지식을 경영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제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냐면은 500권이 넘는 저술을 이렇게 어, 아주 단시간 내에 출판을 하셨는데 그 비법이 무엇일까 하고 사실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받게 된 것은 그 어떤 선배 과학자분으로부터 이제 제가 이 책에 대한 소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요. 이 IT 쪽에서 이제 이게 많이 거론되는 이야기인데 데이터를 어떤 기본적인 자료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걸 해석하면은 정보가 되고 그 정보를 다시 이거 조직하면은 지식이 되고요. 이거 전에 말씀드렸던 이거 나오죠. 다산 선생님 지식경영법. 그 지식을 오랫동안 축적하게 되면은 지혜가 됩니다. wisdom. 그게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이제 주창한 그 데이터의 그 계층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주요한 관점이 데이터는 그 수집하는 게 우선 큰 일이고요. 정보의 경우는 그 who, what, where, when 이런 것에 대한 답을 받을 수 있게 되려면은 그 데이터를 해석, 인터프리테이션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날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산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신 건데 왜 그런가, why, 그리고 어떻게, how 이 두 개의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토론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AI 세계에서 원하는 것은 이 wisdom이기 때문에 이 다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왼쪽에는 이러한 엔터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컬렉션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move 하거나 스토어 하거나 explore 하거나 transform 하거나 aggregate를 하거나 레이블링을 하거나 learn 배우거나 optimization 한다거나 그래서 가장 위쪽에 보시면 AI하고 딥러닝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 현재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잡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밑에 보면은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 이제 뭐 IT 엔지니어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빅데이터가 나오고 이제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 양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고상하게 데이터 통계하고 확률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데이터 애널리스트라든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잡이 나오고 이제 요즘은 머신 러닝 엔지니어라는 이제 잡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욕구가 그 데이터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위스덤 쪽으로 올라가는 이제 추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호기심에 한번 성서를 분석해 봤습니다. 성서를 분석을 해 보니까 데이터, 인포메이션, knowledge, wisdom, 그러니까 데이터 하이라키에 따라서 분석을 해 봤더니 wisdom이라는 단어가
그 구약에서 169번, 그 다음에 신약에서 50번이 이렇게 나온 재밌는 결과가 있었는데, 한 가지 더 또 재미있는 것은 데이터라는 단어 그 자체는 신약이나 구약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리서치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83년부터 5년 사이에 2년간 그 엑스퍼트 시스템의 그 유저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를 했었는데 제가 연구했던 주제는 사용자들이 데이터 인풋을 별다른 생각 없이 쳐서 많은 오류가 있더라도 그걸 자동적으로 디텍션하고 리커버리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프롤로그라는 AI 랭귀지를 이용해서 이제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미조리 대학에 와서 이제 연구를 계속했는데 한 3년 정도 했는데 그 무렵에 이제 AI가 많이 그 하향 곡선을 그려서 이제 저는 전공을 컴퓨터 네트워킹하고 텔레콤 네트워킹 쪽으로 그때 한참 이렇게 붐이 일어나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2022년에 그 오픈 AI에서 이제 접촉이 와가지고 다시금 이제 AI 쪽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AI 그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대략 한 1950년 정도 여기 보시면 튜링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정도 무렵에 AI가 탄생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닥터 힌튼 1980년하고 90년 사이에 있는 보시면 이 가운데 계신 분 닥터 힌튼 또 2000년 무렵에 또 닥터 힌튼이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다른 분하고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제너러티브 AI의 그 근간이 되는 머신 러닝에 관한 그 기초적인 이론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I가 두 번 그 AI 윈터 시즌을 맞았는데 1970년부터 한 85년 정도가 첫 번째, 그 다음에 1990년 사이에 잠깐 세컨드 골든 에이지, 그 다음에 다크 에이지, 그 다음에 뭐 스프링 정도 됐다가 2020년, 22년 챗 GPT가 나온 2022년 11월부터 이제 붐을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영국 학자 그 튜링이 한 테스트가 이제 AI 어떤 파일럿 테스트인데 여기 A는 컴퓨터고 B는 사람입니다. C도 사람이고 그래서 C가 예를 들어서 이게 컴퓨터하고 사람에게 어떤 퀘스처네어를 줘가지고 이 답을 다시 C한테 주게 되면은 이 C는 그 답이 컴퓨터가 한 건지 사람이 한 건지 구분하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닥터 튜링이 생각한 게, 이 그 사람의 어떤 thinking 프로세스를 컴퓨터가 그 시뮬레이션 하게 된다면은 궁극적으로 휴먼 띵킹 프로세스를 컴퓨터에 임플리먼테이션 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그 The Beginning of AI 이라는 그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제너러티브 AI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AI하고는 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 보면은 영어 그 자체대로 generation이니까 creation입니다. 그래서 AI systems that can create new content. 그러니까 저장된 자료나 정보나 지식이나 wisdom,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 하이라키에 있는 그 네 개의 엔티티들을 이용해 가지고 텍스트라든가 이미지라든가 비디오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AI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인간의 그 창조성,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을 흉내낼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상당히 그 신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 아주 다양한 AI 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이제 제가 다른 것은 다 그 제외를 시켰고 오픈 AI의 챗 GPT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그 달리는
챗GPT의 그 그림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로고는 이제 오픈 AI 그 로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2년 11월 30일이 아주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날을 기억을 하는데 이제 좀 그 날씨가 상당히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이제 이메일을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 스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 나온 용어 중에 그 리서치 프리뷰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게 파일럿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줄 알지만 우선 자기들이 이런 시스템을 개발했으니까 이러한 피처, 이 시스템의 피처들을 테스트해서 이런 걸 조금 자기들한테 알려주고 앞으로 계속 뭐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뭐 해보겠다, 해보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런 그때부터 이제 제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거의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한번 실험을 해본 겁니다. 이게 제가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데 사진을 찍고 그걸 챗 GPT한테 그 임프레셔니스트 어떤 분위기가 나도록 이 사진을 그림같이 한번 바꿔보시오 했더니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달리가. 그래서 이제 그 주제를 챗 GPT 랭귀지 모델로 이렇게 조금 축소를 시키면 2010년 정도부터 이제 그 이분들이 연구한 게 자연 언어를 거의 near perfect translation of natural language 그 개념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4년 정도 한 4년 정도 후에 단어 의미를 깊게 연구하는 게 굉장히 어떤 근본적인 그 펀더멘털 어떤 브레이크스루를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연구를 했고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라지 랭귀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면 어떨까? 이건 뭐냐면은 사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모든 단어, 그다음에 조금 한 단계 올라가면은 모든 문장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큰 그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놓으면은 2022년에 그 발견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것을 컨버세이션 스타일로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 하고 우리들이 대개 그 대화를 하게 되면은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물론 그 주제가 뭐 흔들려 가지고 갑자기 A라는 이야기 하다가 B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다시 A로 올 수도 있고 그러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는 자기가 알고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게 되니까 그것에 창안해서 이제 오픈 AI가 챗GPT 모델을 만들고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 질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을 확률을 하고 통계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 질문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미 중간적으로 이렇게 생성할 수 있는 답을 그 시스템이 갖게 된 거죠. 그걸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합니다. LLM. 예를 들면 이제 챗GPT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AI 근본적인 그 원리는 사실 그 데이터 드리븐 티칭 앤드 러닝이고요. 여기서 티칭이라는 말은 컴퓨터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데이터를 줘가지고 가르치는 거, 아까 그 튜링 테스트 같이 뭐 이렇게 가르쳐 줘야 그 저희가 이제 인간이 다시 거꾸로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알고리즘이란 말은 어떤 태스크를 처리할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그 단계들의 어떤 집합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구현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프로그램이 됩니다. 프로그램 랭귀지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 이제 컴퓨터 어떤 메인 메모리에 그 로딩 해 가지고 실행하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너러티브 모델 예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많습니다. 이게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 그 챗GPT 어떤 근간이 되는 모델이 그 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라는 개념인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그 중요한 그 컴포넌트가 있는데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물,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컴퓨터에게 그 인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조금 집어넣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리얼 샘플 위쪽에 리얼 샘플은 실제 고양이를 찍은 사진들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그런데 이제 이쪽에 제너레이터는 뭐냐면은 제너레이터는 그 페이크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기 위해서 그 고양이가 아닌데 이거 고양이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디스크리미네이터에게. 그러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갖고 있는 유일한 지식은 이 리얼 샘플들밖에 없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런데 이제 제너레이터가 어떤 그 페이크 캣 이미지를 준다고 그러면 그걸 보고 이 리얼 샘플 이미지하고 비교해서 이게 아니다는 것을 이제 러닝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반복이 계속되면 이제 어떠한 거의 그 모든 종류 그 캣 이미지가 들어오더라도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아주 영리하게 돼가지고 구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캣이다,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물론 제너레이트도 계속 그 어떤 인텔리전스가 올라가겠죠. 그 아주 진짜 같은 가짜 그 고양이 영상을 이제 보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제 계속 학습을 시키면 그 학습된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이제 상당히 그 위스덤에 가까운 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너레이티브 AI를 도대체 어디에 많이 쓸 수 있겠는가 보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어떤 컨텐츠를 크리에이션하는 거, 사진 찍은 거를 그 그림으로도 변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포스터도 만들어 봐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그 어떤 물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어떤 기능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어, 더 좋은 마들을 만들 수 있겠는가? 뭐 삼성이라든가 이런 회사에서는 항상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니까 이걸 쓰게 되면은 어떤 좋은 마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어널리시스, 이것은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퍼스널라이즈 마케팅,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자기 이제 많이 이제 자기가 많이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 분야인데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쪽에 이제 제가 조금 테스트를 해보니까 옛날 같으면 사실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할 때 랭귀지를 배워가지고 그거 신텍스, 시멘틱스 배우고 어떤 문제를 이제 플로우 차트를 그려가지고 생각해서 다시 이제 프로그램 컴파일레이션 하고 뭐 링킹하고 로딩하고 했는데 이 제너레티브 AI가 진짜 좋은 건 정확하게 어떤 문제를 풀겠다고만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1부터 1000까지 이 1000개의 내추럴 넘버를 더해서 그 답을 알고 싶은데 그 언어는 파이썬, 요즘 많이 쓰이는 파이썬으로 해서 좀 짜주시오. 그리고 한번 수행해 보시오. 그 다음에 파이썬으로 짠 언어를 나는 파이썬 잘 모르니까 C++로 변환해 주시오. 그러면 거의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나옵니다. 이게 소프트 엔지니어링 코드가 제너레이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같이 플로우 차트 그리고 뭐 프로그램 디버깅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략돼서 오히려 그 어떤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렇게 그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아티스틱 인데버스, 제가 그 예제를 보여줬고요. 그림 그리는 거. 그다음에 오늘 제가 생각을 한 건데 그 난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러면 이제 그 혹시 그 이제 제가 다른 취미로 하는 게 그 시를 쓰는데 그 시를 음악으로 노래로 조금 온유를 맞춰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런 것도 아마 돼 있는지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음악은. 근데 이제 아티스틱인데 뭐 그림은 뭐 확실하게 나오고 비디오도 나오고 그다음에 랭귀지 트랜슬레이션 뭐 이건 뭐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 메디컬 인사이트 이런 것은 그 캔서 디텍션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프로틴 진 어널리시스라든가 아주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옛날 같은 경우는 제가 엑스퍼 시스템 처음 공부할 때 83년대 무렵에 보면은 대개 미국에서 쓰는 웹 MD 같이 어떤 도메인을 정해가지고
질문을 이제 텍스트로 물어보면은 답을 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더 많은 분야에서 영상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제 CT라든가 MRI라든가 이런 것까지 조합해서 굉장히 많은 응용 분야가 있는 거죠. Financial forecasting, 그 주식 관련된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자기 또 개인적인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버추얼 서포트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너러티브 AI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게임 체인저입니다. 게임 체인저. 그리고 각 개인으로 보면은 라이프 체인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쓰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각 개인이 한 사람 인간이 한 사람 하나 브레인을 갖고 있는데 이걸 쓰게 되면은 적어도 두 사람을 더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효과가 들겠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람은 어드바이서 같이 어떤 걸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는 그런 거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어시스턴트 같이 조금은 기계적인 일, 예를 들어서 이걸 뭐 쓰라라든가 프로그램을 짜라라든가 뭐 뭘 그렇게 한다고 물어보면 갑자기 그 한 사람이 세 사람이 되는 거죠. 적어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 아, 처음 오픈 AI 그 챗GPT를 써 보시겠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가장 그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사람들이 하도 많이 쓰니까 오픈 AI에서 아예 도메인 네임을 하나 얻어서 에, 컴퓨터에서 chatgpt.com 이걸 치면 이 말이 나옵니다. 먼저 What can I help with?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옵션을 이야기합니다. Sign up 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Sign up 하는 경우는 이제 어카운트를 미리 저같이 갖고 있는 사람 경우는 sign up을 하고요. 로그인하고요. 처음 이제 어카운트를 만드시려고 하면 구글이라든가,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지메일 어카운트를 어드레스를 갖고 계시면 가장 편합니다. 만들기가 단순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어카운트 갖고 계시면 그걸 쓰셔도 되고 애플 아이디 쓰셔도 되고요. 근데 제가 권고하기로는 구글이 굉장히 써보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지메일 어드레스. 그다음에 메시지 챗 GPT 윈도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게 나오면 이제 알고 싶은 내용, 그걸 프롬프트.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프롬프트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컴퓨터에 넣는 인풋 캐릭터 스트링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라거나 또는 센턴스라거나 컴퓨터에게 알려주는 캐릭터 스트링인 거죠. 그게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도대체 무슨 일을 나한테 해줄 수 있는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코딩하는 거, 프로그램 짜는 거, 디버깅 하는 거, writing a function, 프로그래밍 하는 거, 짠 프로그램을 optimization 해가지고 simplify 하는 거, 이게 되고요. summarize text, 예를 들어서 어떤 논문이 아주 복잡한데 그 논문 그 자체 파일을, PDF 파일을 집어넣으면 그걸 그 abstract 형식으로 요약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연구하는 게 굉장히 편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텍스트 같은 경우, 교과서 같은데 뭐 한 챕터 분량이 굉장히 많다. 근데 그게 일렉트로닉으로 이북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파일 그 자체를 집어넣어가지고 챕터 1의 내용을 알기 쉬운 내용으로 한 페이지로 요약하시오. 그러면은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그런 것이 summarize text고 get advice. 아까 제가 그 advice를 한 명 채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conversation 내용이 복잡할 때 그걸 뭐 스크립트라든가 뭐 이런 것을 조금 간단하게 단순하게 조금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셀러리 니고시에이션 하는 택틱을 얻어볼 수도 있고요. 새로운 도시로 이사해서 새로운 잡을 잡아서 갈 때 그 도시로 이사하려고 그럴 때 좀 주의할 사항이라든가 뭐 크라임 레이시라든가 뭐 바르먼트라든가 이런 거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타들러 비헤이비어 뭐 이제 버릇이 조금 안 좋은 뭐 애들이 있으면 그 애들 버릇을 어떻게 좀 고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뭐 이런 것들 수도 있고. 이건 좀 미국적인 건데, 뭐, surprise me, 뭐, 호로스코프라든가, 알마넥이라든가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또는 뭐, seasonal color analysis 이런 것도 조금 재미로 해볼 수 있다고. 이건 안 해봤습니다. help me write. 이건 꽤 많이 해봤고요, 제가. 커버레터라든가, 그러니까 저희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학생들 레커멘데이션 써달라고 굉장히 많이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다 일일이 쓰고 이야기하고 확인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학생이 이제 보내준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그럴싸하게 한번 써달라고 그러면 잘 씁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포스팅, 스크린플레이, 영화 만드는 사람들도 굉장히 편하게 됐습니다. 대사 같은 것도 이렇게 집어넣을 때 세계 각국 언어로 순식간에 뭐 38개 언어로 번역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니까요. 그다음에 bedtime story 이런 거 있고 brainstorm ideas, vacation planning 하는 거 이것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어떤 new 브랜드가 나오면 캠페인 하는 거. 그다음에 dinner party 메뉴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파리 메뉴 같은 거. workout routine 이런 것도 짜주라고 이제 하면 짜주고요. 그다음에 플래닝 하는 거 어떻게 하면은 내가 프로모션이 될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새로운 차를 사려고 하는데 어떤 메이커, 어떤 차가 마들이 제일 좋은가. 그다음에 meals for the week.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걸 설명을 하니까 어떤 학생이 손을 들더니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50불을 그 그로서리에 써야 되는데 그게 그 단백질이 가장 많고 에너지를 많이 주고 그다음에 돈도 좀 절약해서 쓰려고 그런다면 어떤 그 그로서리를 쇼핑하면 좋겠는가?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뭐 일요일까지 각 요일마다 먹여야 될 것을 그 아침, 낮, 저녁으로 해서 좀 짜주시오 했더니 챗 GPT가 아주 잘 짜주더라고요.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일 재밌는 일.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러한 제너러티브 AI를 이제 잘 쓰시려고 그러면 이건 제가 파악한 겁니다.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게 이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Crafting input that guide AI responses. 그러니까 AI 시스템이 리스판스를 쉽게 말씀드리면 아웃풋을 주기 때문에 사람이 인풋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풋을 줘야 되는데 그 인풋의 어떤 소스가 여기 밑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책이라든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자기가 알고 있는 역할이라든가 롤이라든가 자기한테 주어진 태스크라든가 인스트럭션이라든가 어떤 컨텍스트 이런 거 참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프롬프트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캐릭터 스트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계, 그러니까 데스크탑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랩탑도 될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쓰니까 저도 이제 최근에 스마트폰에 그 앱을 깔았더니 이 보이스 레커그니션이 아주 잘 돼가지고 뭐 물어볼 거 있으면 아무 때나 물어보고 또 뭐 다른 언어로 바꾸라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다 바꾸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챗GPT 이용해서 제가 물어본 건데요. 그러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프롬프트를 크래프팅 하는데 그러니까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팁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11개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넘버 원인데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나왔어요. 그 외에는 이제 사용하는 제너러티브 AI 시스템의 제약성 이해. 이건 어떤 말이냐면 AI가 만능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시다시피 AI 그 자체도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데이터라든가 인포메이션이라든가 날리지라든가 위스텀을 집어넣는 사람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넣는 그 데이터 하이라키 엔티티에 따라서 그 넣어진 만큼만 그리고 그걸 그 이용하는 알고리즘의 어떤 성능만큼만 가르쳐 주는 거죠. 제가 그 파악한 내용입니다. 넘버 3는 어떤 문맥, 어떤 서라운딩,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AI 시스템에 잘 가르쳐 주면 아주 그 영리한 대답을 많이 합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물어봤는데 대답이 이상하게 나오거나 엉뚱한 답을 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걸 물어봤는데 전에 물어본 것에 이렇게 대답했는데 나는 이걸 물어봤다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또 좋은 결과가 나오고요. 다섯 번째는 AI 시스템이 영 물어본 것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면 예제, example이라든가 어떤 constraint 같은 것을 알려주면 더 구체적으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여섯 번째는 이게 참 재밌는데요. temperature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온도. 온도라는 개념은 여기서 이야기하기로는 AI 시스템이 그 어떤 포커싱 하고 있는 어떤 캐릭터, 예를 들어서 크리어티비티라든가 뭐 이런 거 하면은 창조성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대해서 내가 에세이를 하나 쓰고 싶은데 그 문학적인 감수성이 아주 많이 배어 있는 수필을 써주시오. 그러면 감수성이라는 게 상당히 좀 모호하긴 하지만 어떤 특징적인 것을, 특정한 것을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그냥 에세이를 쓰시오. 이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게 템퍼리처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는 일관성 있는 다중 실시간 대화 고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물어보고 계속 인터랙션을 할 때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은 다른 엉뚱한 거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것에 집중해 가지고 AIC 챗GPT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덟 번째는 이게 참 그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넘버 원에 맞먹는 아주 중요한 것인 것 같은데요. Creativity and specificity. 이게 제가 발음이 조금 안 좋은데요. 창조력과 특성, 특히 창조력. 그러니까 그 창의적으로 어떤 것을 물어보면 결과도 창의적으로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결과도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1번, 8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편견 및 편차 줄이기, 그러니까 페어하게. 이것도 상당히 그 9번도 조금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건데요. 그 뭐랄까 AI ethics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AI ethics, 그 인공지능 윤리. 어차피 이것도 사람이 만드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만든 AI 프로그래머들이 어떤 특정한 인종이라든가 종교라든가 문화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데 편견을 가져가지고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만들어버리면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분야도 굉장히 그 연구할 그랬던 주제가 많은 분야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국가가 그 AI 개발을 주도할 때 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 예를 들어서 뭐 중공 같은 데서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 다른 나라하고 이제 어떤 상호 호환성이라든가 통신하거나 이렇게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은 반복해서 계속 물어볼 수도 있고 물어본 질문을 그 아주 더 이렇게 더 갈고 닦아서 정확한 질문으로 이렇게 만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11번 시스템의 반응을 고려하여 다음 대화 시도 시 참작.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참 물어보면 이 챗GPT도 더 이상은 대답을 못 해주겠다라든가 뭐 여기까지 하자라든가 뭐 그런 것도 나옵니다. 갑자기 사람같이. 사람도 피곤하면은 이제 대화를 계속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그러면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뭐 24시간 후에 다시 대화를 시작한다거나 또는 뭐 미안하다거나 뭐 이렇게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어떤 또 답이 나옵니다. 뭐 6시간 후에 대화를 시작하자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툴이 있는데 제가 다 써보지는 못했고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게 역시 그 구글 콜랩이 있는데 Cloud Based Platform for Python Experiment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기타 다양한 재밌는 실험을 해보고 싶어 하시면은 여기 네임이 그 이야기하듯이 그 툴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조금 써봤는데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구글 콜랩.
그 여러 가지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and many more. 그리고 이제 기반이 되는 기술을 12개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왼쪽에는 notable application으로 해가지고 이 creative writing, 예를 들어서 뭐 소설 작가라든가 시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영화 그 대본 만들어낸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고요. 커스터머 서비스 이것도 그 AI 챗봇 이용해서 이제 하고요. 프로그래밍 아까 이야기 드렸고요. GitHub Copilot 근데 여기서 코파일럿 나오는데 어지간한 프로그램들은 다 짜져 있고 조금만 바꾸면은 결과가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헬스케어 이쪽도 아주 마켓이 아주 큰 것 같고요. 에듀케이션은 벌써 대학에서도 많이 쓰고 저도 수업 시간에 이제 좀 써봤는데 학생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뭐 무비라든가 뭐 아까 말씀드린 뮤직 같은 것도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비즈니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까지 그 상당히 많이 좀 파퓰러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8개인가 9개인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센티먼트 애널리시스 하는 거, 그다음에 랭귀지 트랜슬레이션 하는 거, 심플하게 퀘스천 앤서링 하는 거, 점점 이제 단계가 수준이 올라가 가지고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 하는 거,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처음에는 어떤 것을 텍스트를 인풋하면은 됐는데 지금은 파일 그 자체를 PDF 파일이라든가 워드 파일이라든가 이런 걸 아예 그냥 넣어버리면 그 짧은 시간에 다 읽습니다. 스캐닝 해가지고 다 읽어가지고 답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코드 제너레이션, 프로그램 제너레이션, 오토매틱 프로그래밍 하는 거, 그 다음에 챗봇 리스폰시스, 다큐멘트 클래시피케이션, 여러 종류 다큐멘트가 있을 때 그걸 이제 캐테고라이제이션 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캡셔닝, 어떤 이미지가 주어지면 그 이미지 안에 들어간 엔터티들하고 각 그 엔터티들의 캐릭터라든가 이런 걸 다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은 named entity recognition. 그러니까 8번하고 9번은 사이버 세큐리티라든가 인텔리전스 애널리시스에서 정보 분석이라든가 또 테러리스트들 어떤 그 비헤이비어 같은 것을 뭐 포캐스팅 한다거나 그런데 상당히 잘 쓰일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그러면 프롬프트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제가 한번 그 대표적인 거 가장 파퓰러한 것을 한번 챗GPT한테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제 그 넘버 1부터 9까지 예를 들어서 넘버 9 보면은 named entity recognition, identify and categorize the named entities in the following sentence. Barack Obama was born in Hawaii and served as the 44th four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이 센텐스 안에 있는 것은 들어가 있는 엔티티는 Barack Obama, Hawaii, President, the United States. 그러면 각 엔티티에 대해서 이제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the United States 그러면은 뭐 country name, location of the US, 뭐 population,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고 버락 오바마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인가? 전에 미국 대통령이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니까 사실 그 이미지 캡셔닝이라든가 named entity recognition이라든가 document classification 이런 것은 사이버 시큐리티나 저기 저 인텔리전스 애널리시스 IA 쪽에도 굉장히 그 애플리케이션 포텐셜이 많은 분야입니다. 물론 뭐 퀘스천 앤서링이라든가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용을 하게 되면은 뭐 전 세계에서 발간되는 뉴스페이퍼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읽을 수도 없으니까 오토매틱하게 다 해서 그 어떤 특정한 키워드라든가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달라든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효율적인 프롬프트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걸 알기 쉽게 좀 만화로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만화를 좀
오디언스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그랬더니 이렇게 프레임을 6개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달리가. 그래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설명은 또 8개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따졌죠. 왜 6개인데 8개냐 그랬더니 이제 mismatch of cartoon and text. 아직도 그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죠? 만능 박사가 아닙니다, AI가. 더 복잡하네. 그림 그렸다가 텍스트로 갔다가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듣겠네. 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적용할 수 있는 분야인데 사실 이거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거의 모든 분야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분야는 저로서는 중요한 분야는 연구하는 데 많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리서치 쪽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인터디스플리너리로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뭔가 한번 제시를 해보시오 했더니 이렇게 10가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징적인 게 되게 그 옛날에는 어떤 한 분야를 공부하면은 뭐 하나 컴퓨터 사이언스 한다 그러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연구 분야가 뭐 그래픽스라든가 뭐라든가 뭐 AI라든가 이렇게 있고 그랬는데 아예 그 디스플린이 다른 거, 뭐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뭐 다른 저기 저 바이오 쪽이라든가 또 뭐 이렇게 해서 인터디스플리너리나 멀티 디스플리너리나 이렇게 그 연구할 수 있는 주제들을 많이 이렇게 좀 샘플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그 제 친구가 주식 고수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 AI 가지고 우리가 좀 주식 투자를 해보자. 전에 한 박사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가장 조금 그 쓸만한 저 프롬프트 5개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이미 그 챗GPT AI를 그 스탁 인베스트먼트한테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금방 만들어서 이렇게 5개를 보내왔고요. 이게 이제 그 보내온 결과들을 이제 간략하게 요약해서 또 이렇게 좀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한 예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느 주식이 상당히 그 유망할 것 같고 앞으로 투자하면 돈을 좀 많이 벌 것 같은가 했더니 이제 AI 쪽 이쪽이 그 AI 소프트웨어하고 AI 하드웨어, 특히 AI 하드웨어는 이미 아시다시피 그 AI 세미컨덕터, 엔비디아라든가 뭐 TSMC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그 빅네임 컴퍼니들이 이제 그렇게 잡고 있는데 AI 소프트웨어 쪽은 물론 그 챗GPT라든가 이런 오픈 AI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아직도 그 발전 가능성이 많은 분야여 가지고 스타트업들 중에서 아주 좋은 회사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회사들한테 그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상당히 그 수익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하나 그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게 사이버 시큐리티 연구를 하니까 그러면 사이버 시큐리티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그걸 이제 한번 논문도 조금 쓰고 그랬는데요. 물어보니까 4가지 단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자동화시킬 수 없겠는가 했더니 첫 번째는 데이터 컬렉션 앤드 프리 프로세싱. 아까 그 뭡니까? 그 어, 데이터 하이라키에서 가장 밑단계 데이터 컬렉션 그런 거. 그다음에 마들 셀렉션 여러 가지 마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 디자인하고 그 마들을 계속 트레이닝 시켜라. 뭐 이렇게 제시를 하고요. 크래프팅 이펙티브 프롬프트. 그러니까 넘버 3가 이제 핵심적인 게 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뭐 피싱을 디텍션하는 프롬프트. 그래서 이제 제 그 아이디어 같은 건데, 아하, 그러면 이게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서 이걸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이용해서 그 프롬프트 데이터베이스라고 제가 이름을 그렇게 했습니다. PDB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시츄에이션에서 그 프롬프트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면 찾아서 쓰고 없으면 있는 걸 조금 이용해 가서 고쳐서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고 디텍션 앤드 리스판스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오토매틱하게 컨티뉴어스하게 이렇게 좀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개념적인 건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대충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주무실 때 이제 내가 뭘 배웠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신다 그러면 도대체 제너러티브 AI가 뭔가 조금 어렴풋하게라도 좀 아셨죠? 어디에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조금 아셨고 거기서 핵심적인 것은 아하 이 프롬프트를 잘 만들 수 있으면 이게 제너러티브 AI를 잘 이용할 수 있는 키가 되겠다.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조금 더 깊게 나중에 공부하시면 각자가 하고 계신 일이라든가 분야에 따라서 이 AI 툴이 특화된 것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예술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그거 챗 GPT가 아니더라도 또는 뭐 챗 GPT하고 결합해 가지고 이렇게 또 쓰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도출해낸 결론은 요거였습니다.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도대체 창의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2020년에 챗GPT 나오기 2년 전에 제가 이걸 수필을 하나 써가지고 10가지를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운동하면은 근육을 이렇게 만들듯이 마음 근육 같이 뭐 이렇게 좀 창의력이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한 며칠 전에 제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내가 파악하기에 사용자가 창의력을 갖고 있어야 프롬프트를 아주 멋진 걸 만들어서 너한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10가지를 제시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놀랍게도 7번하고 10번은 제가 비껴갔어요. 그래서 그 비껴간 것을 보니까 7번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해보라고. 그 다음에 10번은 어떤 조그만 목표라도 세워보라고 그러죠. Set challenging goals. 그래서 이제 한 80점 맞았습니다. B 정도는 맞았습니다, 제가. 창의력이 많아서 이제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창의력을 길러볼까 하고 이제 한 예로 제가 보여드린 건데요. 어떤 사진이 이제 한 장이 한국에서 왔는데 제가 허락을 받고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 프린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인그레이빙 해봤어요. 목각을 취미로.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볼 수 있을까 하고 챗GPT한테 제 그림을 입력으로 아예 집어넣습니다. 그냥 프롬프트로. 그래서 이걸 수채화식으로 이렇게 그리면 바다 느낌이 많이 날 것 같은데 한번 달리한테 바꿔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달리가 오류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여기 보면은 뭐 태극기 하늘에 떠 있는데 이거 제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뭐 소금 창고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안 그린 거고요. 배 방향도 반대쪽으로 지가 바꿔버렸고요. 여기 밑에 연도를 썼는데 2024인데 그것을 인식을 여기 2024로 돼 있거든요. 분명히 2024. 203A로 지가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게 limitations of generative AI. AI가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낸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실험을 해본 게 그러면 한시는 좀 이렇게 조금 어려워하겠지 하고 이제 한시를 한번 운을 맞춰보라고 그랬습니다. 운을 맞춘다는 말은 이제 제일 끝에를 여기 보면은 면, 산, 한, 니은자로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시에서 운을 맞추는 게 가장 마지막 단계 어려운데 맞춰보라고 그랬더니 두 개를 실험했습니다. 한시 두 수. 그건 그대로 맞춰버리고요. 한 번에. 그 다음에 율시. 8줄짜리 율시를 맞춰보라고 그랬더니 그것은 운 하나를 끝까지 못 맞추더라고요. 뭐 처음에는 엉뚱한 거 하다가 엉뚱한 거 요건 너 고쳐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건 고치더라고요. 고치고 하니까 마지막 하나 있어서 이거 너 고쳐야 되는데 했더니 죄송합니다. 또 고쳐보겠습니다 하다가 한 5번, 6번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제가 지은 한시 가을바람을 생각하다를 읽어보고 그 느낌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가 AI 시스템이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한글로 자기 나름대로 지가 변환을 한 거죠.
이건 제가 쓴 거고요. 가을바람을 생각하다. 이건 제가 순수하게 유를 맞춰서 4, 4, 4, 4 완전하게 맞춘 거고요. 이건 지가 이른 아침, 컴마, 풍경 소리가 새벽잠을 깨우고, 컴마, 뭐 이것도 알고리즘으로 짜서 넣어놨겠죠. 그 프로그래머들이.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만화로 돼 있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챗GPT가 모든 일을 워크호스로 하게 되면 자기들이 하는 것은 뭐 회의나 하는 거나 될 것 같다고 뭐 그런 만화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보시면 여기에 그 중요한 자료들이 많은데요. 제가 한번 컴파일 해봤는데요. 여기 짤막하게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핵심인 것 같아서 제너러티브 AI 자체를 이용해 가지고 지난 여름부터 올 여름까지 이거 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그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것 이건 이제 드래프트인데 한 80페이지 정도 쓴 건데 그 사이버 시큐리티 쪽이 어떻게 하면 그 AI를 적용할 수 있는지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좀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사이버 시큐리티 전공한 학생들이 자기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AI 모르면은 잡을 잘 못 잡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한번 좀 뭘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분야의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브 AI를 많이 쓰고 있는지 소개한 거고요. 넘버 4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넘버 4. 이것도 우연히 그 유펜 그 교수님인데 에선 몰릭 부부 교수입니다. 그래서 칼리지 오브 비즈니스 교수인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 한지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이걸 제너레이티브 AI가 아주 큰 건 것 같은데 이걸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연구하는데 쓰는 방법을 블로그로 좀 하겠다 해서 이제 지금 이 블로그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독하시면 이렇게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 굉장히 통찰력을 많이 주고 교육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잘 쓸 수 있는 프롬프트들을 화면으로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것 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이 만들어 놓은 프롬프트만 데이터베이스에다 만들어서 분야별로 잘 정리해 놓으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연구하는 국제적인 학회 같은 게 없나 했더니 이제 최근에 Gen AIA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유럽 쪽인 것 같은데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106번은 185개의 실제적으로 조금 쓸만한 Real World Generative AI Use Cases. 그러니까 그 개인 유저가 아니라 어떤 오거니제이션을 유저, 무슨 회사라든가 또는 뭐 컨설팅 펌이라든가 이런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기관하고 비슷한 기관에서 AI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쓴 사례가 있는지 제가 연구를 해서 이걸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요것도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 Enterprise, 오거니제이셔널 유저가 어떤 제너러티브 AI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어떤 질문들을 되게 갖고 그 답을 알고자 하는지 그걸 이렇게 컴파일 해놓은 겁니다. 컴파일레이션 해놓은 거. 그다음에 8번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그 기관 promptengineering.org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question answer 그다음에 여러 유저들이 자기들이 물어보고 싶은 거라든가 뭐 프로그램 같은 거 개발한 거 올려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9번은 딥 러닝, AI의 어떤 핵심 기술, 그 딥 러닝이란 말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 인간의 그 뉴런, 브레인의 뉴런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아티피셜 뉴런 개념으로 해서 그걸 컴퓨터 안에 이식을 시키면 컴퓨터가 궁극적으로는 휴먼 띵킹 프로세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 일론 머스크가 최근 실험한 게 뭐냐면은 로봇한테 어떤 명령을 내리면 자연 언어로 명령을 내리면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한 잔 저기 있는데 책상 위에 있는 커피를 가져오시오 그러면 그걸 내추럴 랭귀지를 코드로 즉각 바꿔서 코드를 실행해서 로봇이 갖고 오는 그런 정도로까지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번은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챗GPT 쓰시게 되면 거기서 제공하는 게 챗GPT 4o, o 여기는 그 암니라는 뜻입니다. 전지전능한 암니, 미니, 조그만 그 축약된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쓰시다가 뭐 한 10번 정도 쓰면은 뭐 24시간 후에 공짜 같은 경우는 쓰라라든가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답답하시면 뭐 한 달에 뭐 10 몇 불인가 돈 내시고 그러면 미니 말고 풀 버전으로 챗 GPT 4o. 제가 듣기로는 또 4o 말고 뒤에 401이 나왔다 그래요. 다시 자기들이 또 하고 계속 이게 인크리스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11번은 여기 보시면 그 chatgpt.com은 여기 그 아까 그 chatgpt 이 오픈 AI 본사 그 도메인 네임 따로 있습니다. openai.com.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chatgpt 말고도 오픈 AI에서 무엇을 하는지 여러 가지 리소스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감사합니다. 참, 뭐, 이 1시간 톡인데, 이 커버하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서, 우리 오디언스들이 아마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있는 오디언스들을 다 만족시켜 주려고 아마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은데, 우선 저 스크린 쉐어에서 나가시죠. 최 예, 박사. 예, 예, 나가시고, 나갔습니다. 우리 갤러리에서 만나서 질문들 하실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안세영 박사님부터 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최 교수님 오래간만에 뵙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 음, 저, KSEA에서 챗 예, GPT를 한번 몇 년 전에 사용을 해 봤습니다. 예, 롱 레인지 플래닝 커미티에서 KSA의 미션하고 비전을 한참 리바이즈하고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해서 우리가 머리를 짜내서 만들어 놓은 거하고 비교해 봤더니 챗 GPT가 한 것이 더 좋다 해서 이제 그거를 어답트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미션하고 비전 케이스에 그 두 가지가 챗 GPT로 만들어진 거를 여러분들하고 쉐어 했으면 합니다. 제 질문은 개인적인 질문은 지금 요새 핫토픽이 뭐 슈퍼 컨덕티비티 같은 거 이제 있지 않습니까? 하이 템퍼처, 룸 템퍼처에서 슈퍼 컨덕티비티 같은 거를 야, 챗 GPT야, 이거 방법이 있겠느냐 하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 것 같나요? 음, 글쎄요. 교수님. 사실 이게 그 챗GPT를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떤 풀 스펙트럼을 테스트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그 좋은 것은 역시 직접 해보는 것이긴 한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컨텍스트를 잘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알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게 챗GPT가 대답하기에 부족하다고 자기가 어떤 좋은 답을 내기에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그 답을 물어봅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게 인터랙션이 사용자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온 결과도 이게 쓸만한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도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네. 100% 이게 나온 게 다 맞다 이렇게 할 수도 우리 없는 거고. 지금 예. 안수영 박사님이 질문하신 그 스페시픽한 질문을 우리 여기 서울대학에 계시는 박병호 박사가 아마 그런 시도를 벌써 해보지 않으셨어요? 예. 우리 재력과에 계시는 서울대학 어, 서울공대 재력과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해보셔야 되겠네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 근데 그 제가 제너럴 커멘트는
그런 팩트에 대한 제너럴한 그 사이언티픽 무슨 팩트에 대한 질문은 조심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챗GPT한테. 예. 오케이.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예. 예, 예. 김기현 네네. 박사님. 예. 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오늘 그 강의를 해주신 최영배 교수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 제가 12월 5일 날 그 시니어 포럼에서 KSA 시니어 포럼에서 이제 그 톡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오늘 이 그 준비 및 강의를 너무 잘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상대적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너무들 보링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먼저 생기는군요. 그런데 사실은 뭐 어쨌든 이미 커미트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준비를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사실 코멘트 네, 오늘 이 강의를 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저도 앞으로 열심히 좀 챗GPT 4 omni 쪽을 한번 트라이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호기심을 발동을 시켜주신 건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뿐만 그런데 아니고요. 네네. 강의 중에 전 아주 흥미있게 봤던 거는 초반부에 사실은 에이브람 마슬로우의 예. 우리의 그 니드 베이스 그걸 가지고 사실은 저희 얼티메틀리 이제 저희 모두가 원하는 거는 셀프 액츄얼리제이션 가장 이제 이 에피tom에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대부분의 우리 인텔렉츄얼들은 그런 걸 추구를 하는데 그걸 아주 재미있게 이 오늘 강의에서 이 AI 쪽에 이렇게 적용을 해주신 그걸 아주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저는 사실 그리고 이제 챗 AI가 사실은 향후 컨버전스 테크놀로지 쪽에 그러니까 이제 테크놀로지의 컨버전스라든가 테크놀로지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코노미라든가 뭐 테크놀로지 이븐 사이콜로지까지 휴먼 사이콜로지까지 다 합천 그런 어떤 인간의 knowledge를 인덱스 knowledge를 이거 키워가면은 그런 데서 또 뉴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도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정말 명강의 잘 듣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조 잘 교수님. 말씀. 그리고 예, 하나, 제가 저 김기엽 박사님한테 한마디 조언을 네, 드리면은 조금 네, 전에 이제 다음번 우리 시니어 세미나 12월 5일 날 김기엽 박사님이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실 텐데 두 가지 포인트는 하나는 벌써 김기엽 박사님은 이 챗GPT의 베네피셜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맞습니다.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두 네. 번째 포인트는 아직도 시간이 많습니다. 한 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챗GPT를 빨리 배우셔가지고 그걸 네. 챗GPT한테 야 건사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달라고 리퀘스트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다음번 Okay, I will. 세미나가 굉장히 Okay, I will try. 챗GPT가 도와준 좋은 세미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네, 처음 포인트는 지금 다음 이제 세미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앱스트랙트하고 CV를 받아가지고 이 포스터용으로 이제 포맷을 바꾸는데 주신 CV가 클리키럼 바이트가 3페이지쯤 돼요. 그래서 그걸 250자로 줄여야 되는데 챗GPT한테 업로드 해가지고 이걸 250자로 줄여주시오 그랬더니 그냥 순식간에 줄여가지고 건사하게 해서 이제 보내드렸더니 다 어프로브 하는데 하나 챗GPT가 미스테이크를 했습니다. 라고 이제 리스판드가 왔어요. 그 온 게 경력 중에 한 두서너 가지를 순서를 바꿨어요. 이제 그 CV에는 정확하게 몇 년도 몇 년도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 챗GPT가 읽다가 아마
순서를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리스폰드를 바꾸는 다시 고치라 그랬더니 이제 건사하게 정말 커렉션해서 벌써 이 지금 우리 시니어 포럼에 그 챗GPT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예. 아, 서문을 박사님. 예. 예, 제가 곧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인데 짧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제가 저널 리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고통이 도대체 이 논문이 내가 이걸 다 리뷰를 못해요. 그 레퍼런스가 수백 개가 있고 뭐 수십 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AI를 가지고 도대체 이 논문에 들어가 있는 그 이퀘이션이라든지 레퍼런스가 이게 어느 정도는 이게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이런 거를 간단한 테스트를 해주는 방법이 있나요? 또 제가 어디까지 그게 왔는지 이 세상에 저널이 수천 개가 있는데 예. 뭐 레프리드 저널이라는 게 뭐 내가 레프리를 하는데 할 때마다 이게 내가 맞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언제쯤 이게 해결이 될까요? 그 포인트. 그거 정말 리서치 토픽이네요. 예. 예, 그래서 글쎄요,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그 기능을 조금 테스트해 보니까 어떤 논문을 그 일렉트로닉 PDF 파일로 해서 입력을 시키면 적어도 그 논문의 내용이 뭐다고 이렇게 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러면 이 논문이 독창적인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러니까 전에 어떤 사람이 했는데 뭐 이렇게 한 건가. 했다고 그러면은 안 했다고 그러면 새롭게 한 건데 그러면 이 새롭게 했다는 것을 새로 제시한 수식이 제대로 한 거냐라든가 거기까지는 못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물어보면은 일단은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이게 그 논문 내용 요약 정도는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독창성 문제에 있어서는 만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얼마 전에 한강이 그 노벨 문학상 받았다고 그러길래 제가 물어봤거든요. 한강에 대해서 아느냐?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강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느냐 그랬더니 노벨상 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팩트. 이 들어가 있는 자료가 제대로 들어가 있고 검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으면 그게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진짜 중요한 서 박사님 이야기하신 것 같이 키포인트 핵심이 되는 것을 대답을 못하는 경우는 그 둘러갑니다. 이렇게 좀 말을 두리뭉실하게. 그러면 계속 추궁하는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한시 같이 못하겠다고. 한시 마지막에 5번 계속 제가 그냥 다그쳤더니 이건 도저히 못 맞추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를 실험하는 것은 사용자인 것 같아요. 해보기 전에는 모르니까. 예. 하지만 일반적으로들이 자기 해놓은 것은 다큐멘트 서머라이제이션 하는 것은 확실히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다음 그거 질문 나도 우리 놀랐어요. 박병우 교수님. 네. 예, 최 박사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초등학교 수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AI가 10년 후 아니면 100년 후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바뀌어갈지 조금 답을 주실 수 있을지요. 10년, 100년 후요. 저도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 느끼는 것은 적어도 네, 그 인간이 갖게 되는 그 직업의 변화가 많이 올 것 같고요. 새로운 직업이 또 생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그러면 인간이 기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나게 가장 뛰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뭔가.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창조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 창조력까지 그 침범하게 된다면은 인간이 살 때는 어떤 건가. 그리고 놀라운 게 그 창조력이라는 게 그 컴퓨터가 AI 시스템이 어떤 것을 만들어내면은 그 자체가 자기는 그 축적된 데이터라든가 인포메이션이라든가 난리지라든가 위스텀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거긴 하지만 사람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창의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컴퓨터도 창의력이 있는가? 또는 심지어는 아까 그 템퍼리처라는 개념을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감정이 있는가? 감정이 없는데 그 감정이 나오는 것 비슷하게 시뮬레이션 하면은 사람이 느끼기로는 이게 감정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사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그 미래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특히 그 AI ethics 있지 않습니까? AI 인공지능 윤리 그 분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엔 위험하고 그 민감한 분야인 것 같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는 시간만 지나면은 계속 그게 발전이 되는데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길은 그 윤리라든가 그 제도라든가 정책이라든가 특히 또 정치하신 분들이 그 최종적으로 이렇게 시행하거나 그럴 입법이라든가 입법하신 분들이 할 때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딱 확실하게 대답을 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우리 감사합니다. 에스더 양. 예. 예. 저는 굉장히 심플한 질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좀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거기에 릴레이트된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좀 데이터 인테그리티 책이랄까, 이렇게 인풋 소스가 얼마나 밸리드한지 그런 게 이제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지금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인포메이션이 너무 많잖아요. overflowing. Some are really good and fact, others not so. 그거를 어떻게 디퍼런시에이션을 해야지 퀄리티 아웃컴이 나올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10년, 100년 후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머신보다 지금 조금 낫다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이모셔널 인텔리전스가 아닌가. 이제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지 그게 그 제너레이티브 AI가 배워서 좀 더 그 시뮬레이션이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그 위즈덤 레벨까지 쫓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어요. 오늘 정말 명강의 감사했습니다. 아유, 별 말씀은요. 지금 단계에서 그 사이언티스트들하고 엔지니어들이 하고 있는 방법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오픈 AI가 최근에 카이스트에서 4개의 제너러티브 AI 시스템을 테스트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픈 AI가 1등 났다고 그래요. 또 놀라운 게 특히 영어, 한국어, 한국어, 그다음에 외국 언어 이렇게 언어 번역 측면에서도 오픈 AI가 1등 났다고 그래요. 제가 언어는 관심이 많아서 오픈 AI 테스트를 많이 봤거든요. 번역하는 거라든지 어쩔 때는 진짜 놀라울 정도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 단계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이언티스트하고 엔지니어들이 다른 그 시스템 AI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뭐 코파일럿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네이버에서 만들어낸 클로버라든가 하여튼 한국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한 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퀘스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개의 시스템에 똑같은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나온 것에 대한 어떤 평균이라든가 compare and contrast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객관성을 보고 어떤 그 오류가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야의 질문은 어떤 AI 시스템이 더 답을 잘하는가 이런 것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resources, references에 보여드린 게 건축공학 쪽에서 가장 적합한 AI 시스템이 뭔가? 그러면 오픈 AI, 챗GPT가 아니고 뭐 코파일럿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사용자가 다각도로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음.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어떤 문서 같은 그러니까 특히 연구 논문 같은 경우는 요약이 되기 때문에 서 박사님이 여쭤보신 것 같이 그 다음 단계로 이게 진짜 독창성이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한 것을 거의 똑같이 한 것이냐. 그런 거 판단하려고 그러면 사용자가 영리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AI 시스템을 쓰게 되면은 자기 2명을 분신을 더 만드는 것 같은 효과가 되니까 이 어드바이서하고 어시스턴트를 일을 많이 시켜야 되죠. 많이 어떻게 보면은 자동적으로 물어보게 하고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 일정 시간이 되면은 이를테면 이런 거죠. 주식을 투자한다고 그러면은 아침에 개장할 때 또는 뭐 오후 3시에 뭐 저녁에 그 주식 시세를 자동적으로 자기한테 알려주라고 프로그램을 하면은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그걸 직접 신경을 안 쓰고 하더라도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AI 시스템이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본인이 하지만 판단의 근거가 더 이렇게 많아지고 충분해지는 거죠. 벌써 그 스탁 마켓에서 AI 시스템을 써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지 않아요? 지금 한 예, 박사님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저 하이스피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그 영어가 있는데. 그 예. anyway, 자, 딴 분 또 질문이 없습니까? 예, 한 박사님. 예. 이건 조금 테크니컬한 것 같은데 잘 몰라가지고 예. 묻는 거예요. 테슬라 셀프 드라이빙 예. 예, 그거 이제 소프트웨어 FSD 얘기할 때 보면은 이제는 그 end-to-end 러닝이라 그전보다 더 잘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예, 거기 그 얘기하는 거는 예, 보통은 그 코드를 해가지고 이제 임프루브를 해 나가는데 예, 이 end-to-end 러닝은 코딩을 안 하고 지가 인풋 아웃풋 해가지고 직접 예. 그 연관을 짓게 한다고 뭐 그런 식으로 예,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 드린 것은 이제 그 정도, 아티클을 읽은 정도거든요. 그러다가 네. 옛날 같으면 로봇 같은 게 식당 서빙하는 로봇이다 그러면은 식당에서 서빙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다 생각을 하고 뭐 10개의 시나리오 그러면 각 시나리오를 프로그램 랭귀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하고 그러니까 동작을 다 이렇게 하고 그런 식이었는데 이것은 실시간으로 그 on the spot 현장에서 리퀘어먼트를 받는 거죠. 명령을. 뭐 저기 있는 저 빵을 5개 뭐 그러니까 그 어떤 노란 빵 5개를 가져오라 그러면은 색깔도 인식해야 되고 다 위치도 계산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연 언어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토크나이제이션 해가지고 그걸 저기 저 파이썬이라든가 어떤 랭귀지로 변환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로봇 안에 이제 있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그 루틴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이제 거기 있는 루틴을 이제 수정한다거나 아예 처음부터 만든다거나 그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지만 이제 컴파일까지 다 하겠죠. 그다음 로딩하고 그걸 이제 실행하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pre-defined 루틴만 시행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on the spot 오더도 이렇게 해서 그걸 어떻게 보면 러닝 하는 거죠. 로봇으로 해서는 러닝 해가지고 이제 그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똑같은 유사하거나 똑같은 명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점점 영리해지는 거죠. 이게 그때 시나리오 그게 그 10월 10일 날 테슬라가 그 저 무슨 저 그 큰 영화 스튜디오 빌려가지고 데몬스트레이션 했잖아요. 로버를 뭐 예? 위 로봇 예? 위 로봇 예. 예. 로버 택시인가 뭐 예, 그것도 데몬스트레이션하고 그럴 때 미디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 로버 속에 로버가 직접 거기서 뭐 리스판드 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컨트롤하고 있다 그랬다고요. 예? 그건 워낙 근데 빠르니까. 예. 그 이후에 뉴스는 못 들었어요. 진짜 그게 택시는 안 그래요. 예? 택시는 안 그래요. 택시는 안 그렇겠죠. 예. 예. 로버트는 모르겠어요. 로버트는 뭐 몇 개 좀 그런 건 그랬을 줄 몰라도 대부분은 안 그랬고. 음. 예. 그 이게 그리고 그게 또 하나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오픈 AI에서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아주 부지런한 데이터 엔지니어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넣어놨다고 그러면은 이제 한 교수님께서 이제 물어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챗GPT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들어봤느냐? 그러면은 들어봤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설명해 줄 수 있다는 말은 엔지니어가 넣어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시스템, 뭐 코파일럿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거기 엔지니어는 좀 게을러 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 데이터 안 넣어놨다고 그러면은 아까 제가 그 한강 이야기 드렸듯이 그때 시간이 제가 그 아침에 조금 새벽이었는데 엔지니어들이 아직 그 출근 안 한 시간이에요. 제가 시간까지 계산해 봤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그래도 유명하니까 그 작가 소개에 대한 정도는 해놨더라고요. 한강은 유명한 한국 작가로서 맨 부커상을 받았고 이 맨 부커상을 받은 이후로 세계적인 인지도가 굉장히 커서 이렇게 아주 그 한국 아주 새로운 젊은 아주 좋은 작가라고 이렇게 해서 노벨상 하니까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리고 그 내용의 그 수준이 아까 그 서 박사님이 그 여쭤보듯이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논문 썼을 때 아주 복잡한 수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도대체 이런 수식을 읽어보고 이렇게 이것이 독창적이고 실제적으로 제대로 이분이 연구를 한 거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될까 그 저자하고 지도교수만이 알겠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AI로 봐서 상당히 그 도전적인 그런 거고 학계에서도 진짜 중요한 그런 거 특히 논문 심사할 때 뭐 자, 물어볼 수 있겠죠. 뭐 이 논문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나한테 줬는데 혹시 이 논문을 반박하는 논문이 나왔느냐.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도 보니까요. 제가 그 책을 쓰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내가 이거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언급한 레퍼런스들을 각 위치에 맞게 다 이렇게 인베딩 할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제너러티브 AI가 어떤 면에서는 좀 제너럴하게 답을 그러니까 하고 책을 써달라고 예, 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 제너럴하다는 책을 거죠. 대신 써달라고 했더니 못하겠다는 거 아니야.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그 사람들이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AI 데이터베이스 뭐 그렇게 네이밍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질이 좋은 거죠. 그런 면에서 아까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그 제너티브 AI 그 스타트업 회사들이 아주 그 똑똑한 회사들이 적지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야에서. 그러니까 네, 그거 자, 가지고 다음 지금 질문.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예, 보니까 오늘 스탁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AI 회사들이 앞으로 그 AI 인프루브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떨어졌다고 그러던데. 그래요? 예. 예, 예. 그리고 전기도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전기 데이터 마이닝 자, 뭐 비슷한 개념이어가지고 어차피 특별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AI는 데이터 게임입니다. 데이터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인포메이션도 만들고 뭐 위즈덤까지 올라가니까요.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제가 스크린 쉐어를 하나 하면서, 아니 저기 저 선든 분도 손 들었어요? 어느 분이? 오케이. 하세요. 질문하세요. 제가 못 봤는데 어느 분이 하셨어요? 심 혹시 예, 제가 질문을 해도 신은진. 될까요? 예, 예, 하세요. 예, 예. 지금 제가 챗GPT로 스타트업 하는 도중에 챗GPT 안에서 저희가 모뎀을 돌릴 때 카파시티가 지금은 클라우드로 되는 걸 하기 때문에 12시간이나 하루 지나서나 그게 프로세싱이 다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아, 여기 혹시 전문가가 오셨네. 예. 예. 그걸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요즘은 그거를 다 컴퓨터의 칩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컴퓨터에서 컴퓨팅 파워를 좀 가져가서 클라우드가 다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든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12시간이 넘게 걸리는 프로세싱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그 잘은 모르지만 이제 그 스토리지 에리어 네트워크 컨셉트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컨셉트를 이용하면 하드웨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드웨어로 하면 이렇게 빠른데 이제 어떤 팔러시가 있어야 되겠죠. 저기 회사하고 거기 이제 여러 가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가능할 것은 같은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그러지만 거의 실시간으로 된다거나 그것까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근데 개선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지금 아니 그럼 지금 뭐 하세요? 현 상황에서는 만약에 엄청 컴퓨팅 파워가 오래 걸려서 대답이 늦게 나오는 챗GPT 컨버세이션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만들 수 지금 있을까요? 그 회사 팔러시하고도 정책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빨리 정확하게 조금 최신 거 특히 최신 정보를 받아보려면 돈을 내라고 그러죠. 본래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즈니스 마들을 잘 이야기도 않고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실험하는 거니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파일럿 시스템이니까 공짜로 한다고 뭐 프리뷰 이름도 아까 그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뭐 프리뷰라든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기들도 보니까 수입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유저가 원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돈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그 오픈 AI에 직접 컨택트를 해가지고 도대체 얼마를 줘야 가장 빠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만 들어가서 서브스크립션 피를 내고 뭐 하는 건지 그걸 해야 되겠죠. 팔러시하고 레귤레이션 이런 것 좀. 네, 여기 이제 어드밴스 유저네. 예. 예. 우리 정말 최 교수랑 재밌으실 것 같아요. 프라이빗하게 컨설테이션을 하셔야 되겠다. 신유진 씨. 오케이. 자, 그게 다음 또 예. 하나 예, 대답을 전정. 예. 뭐 하세요? 도움이 될까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다른 데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하는데 쪽으로 가서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건 그 뭐랄까 어떤 팔러시가 있을 거예요. 서비스 아니요. 그러니까 그쪽 회저 챗GPT를 통하는 게 아니고 예예 다른 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해주는 회사 예. 하고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왜냐하면 아직은 그 한국 분이 하는 조그만 스타트업이 있는데 이 양반이 하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오퍼하거든요. 싸게. 아 예, 그 대신에 이제 뭐 데이터가 크다든지 그러면 못 하겠죠, 모두. 근데 음, 그건 그 양반하고 얘기해 보면 될 예. 일이고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지 이때면은 한번 그 사람한테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오직 오픈 AI 챗GPT 이것만 처음에 우연히 자기들이 그 테스트 해달라 음.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아까 그 코파일럿 그거 한번 써보고 다른 것은 그렇게 많이 못 써봤습니다. 근데 하여튼 자기들도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그 아주 그 하이 퀄리티 유저들한테는 어떤 다른 뭐가 있겠죠. 하여튼 자기들도 이렇게 그 돈을 수입을 등급을 만들어야 되니까.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등급으로 딱 있던데요. 뭐 하면은 더 빠르게 해주고 뭐 어쩌고 대신에 물론 이제 점점 돈을 많이 내죠. 예, 예. 돈을 내야 돼. 오케이. 다음 분. 예. 이거 예, 예. 전정. 예, 하세요. 예, 전정. 팩트 체크는 가능한가요? 챗 GPT. 팩트 체크. 예, 예. 팩트 이게 체크. 가능합니다. 챗 GPT. 쓰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임포트를 해야 돼요? 프롬프팅. 그러면 저기 스크린 쉐어링 잠깐 해도 될까요, 강 예, 박사님? 예, 하세요. 예, 예, 하세요. 예. 예. 스크린 쉐어가 가운데, 예, 바텀에. 예. 쉐어 스크린 다음에 쉐어 나오는가요?
나오는 중에 예, 오케이 나왔어요. 예. 네. chatgpt.com. 로긴. 아까 이렇게 보여줬어야 되는 건데 예. 오긴 하는 거라. 저는 이제 간단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래서 이건 이제 왼쪽에 보시면 제가 그 했던 거, 뭐 예. 현대 책 집필 방법, 가을시, 한시 변환, 뭐 한시 번역, 인공지능과 기독교 사상, 창의력 기르기 방법 10가지 뭐 물어본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크리에이트 이미지, 어떤 이미지 같은 거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네. 있고요. 아이고, 이게, 음, back to screen back. 음, 예, 여기서 이제 뭐 한번 물어볼까요? 한강을 아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한강, 예, 저 서울의 한강. 예. 예, 그러니까 한 리버. 예. 예, 작가 한강. 네, 작가 한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채식주의자 뭐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책 쓴 거. 예,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한강이 너를 수상했느냐? 아직도 아니야. 아직. 아직도 문제네. 그렇게 나오죠? 네. 예, 데이터 엔지니어가 아주 게으른 거죠. 이게 저 유료 챗 GPT예요? 무료죠, 이게 무료. 챗GPT 4o 미니. 포미님은 내지 않아요? 돈? 안 내요? 이제 뭐랄까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파일럿 테스터로 이렇게 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돈 안 내고 있습니다. 예, 자기들이 뭐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냥 심사를 받았습니다. 한 프로파일 내고 한 2달 정도 후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당신은 써도 된다고 테스트 많이 해보고 뭐 재밌는 거 있으면 알려달라고. 근데 이게 지금 한강이 아직 그거를 한강에 대한 그러니까 한강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스템이 에브리데이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거까지는 모르는데 물어볼 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스페셜한 무슨 RAG, RAG 예. 같은 그런 시스템을 써야지 그게 업데이트가 빨리 된다고 듣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쏟아지는 정보의 양이 너무 엄청나기 예.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토매틱하게 필터링 해가지고 스토링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것도 꽤 있습니다. 그 텍스트 쪽으로 텍스트 애널리시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사실 그런 것도 아주 그 스타트업으로 해서는 좋은 뭐랄까 아이템이죠. 이렇게 비즈니스 하기에. 그러니까 그게 AI 소프트웨어 조그만 회사들이 할 수 있는 니치 마켓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 하기는 힘드니까, 분야별로, 도메인별로 나눠서, 뭐, 그렇죠. 건축, 그다음에 무슨 설계, 그다음에 주식 시장에서도 특별히 뭐 IT 쪽, 뭐 제약 쪽,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내로우 다운 해가지고 그것을 축적하면은 그것이 엄청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롬프트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제가 아까 그 책 쓸 때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런 것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상업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너러티브 AI, 라지 랭귀지 모델 제너러티브 AI가 지금은 컨버세이셔널한 그런 예를 들면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만 갖고 있는 거지 아까 이야기한 무슨 어떤 테크니컬한 페이퍼가 컬렉션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든지 그렇진 못하니까 그런 포인트에서 보면은 그 도메인이 수도 없이 생겨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죠. 그런 거를 스페셜라이즈된 무슨 조그만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핸들링하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겠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그 이야기 드린 게 창의성, 예. 크리에이티비티가 있어야 뉴 마켓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제너럴한 유저들은 그런 데 대한 디테일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강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무슨 뭐 예. 지금 시사성이 있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 시스템이 대답을 못하죠. 예. 예를 들면 스탁 프라이스 오늘 스탁이 아직은 떨어졌는데 예? 아직은 그 분야의 어떤 분야에 있는 엑스퍼트보다는 못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팩트 체킹이 안 되는 거죠. 되는 결국은 거죠. 그렇다고 할 들어가 수 있는 있어요. 건 되는 팩트 거죠. 체킹이 아직 안 되죠. 예, 아니요, 현재. 거기에 그러니까 챗GPT에 들어가 있는 거는 되죠. 근데 그렇죠. 데이터가 안 그렇죠. 들어가 있으면 물론 안 예. 되죠. 예. 컴퓨터한테 가르쳐 준 것만 지가 대답하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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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 넣어놓으면 전혀 모릅니다, 그냥. 여기 그- 하동삼인데요. 예, 예, 제가 시간 끝나기 전에 한마디 코멘트 좀 드릴까요? 예, 하세요. 제가 그 챗 GPT를 이제 주로 영어 리파인하고 이런 걸로 많이 쓰는데, 어제 제가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수학 문제 있잖아요. 우리 해로를 푸는 사람인데, 거기 베리애블들이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뭐 3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서 이걸 풀어보라 그랬어요. 예, 그때 그거를 다 푸는 거야. 예, 그래서 챗 GPT가 이게 영어 우리가 그런 거는 랭귀지 이런 것만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매스를 제가 매스 프로블럼을 쭉 주니까 풀 수 있는 건 다 풀고 이거 어떤 건 저기 매스 저기 뉴메리컬 애널리시스 해야 되고 그런 분야까지 제가 해서 오늘 클래스에 들어가서 애들한테 야 우리 해로 하는데 이거 챗 GPT 쓸 수 있으면 써라. 어차피 옛날에 뭐 우리가 캘큘레이터 안 쓰고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캘큘레이터 쓰듯이 챗 GPT가 그런 매스 쪽에도 어마어마하게 예. 발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오늘 감동받았어요, 그거 보고. 결국은 그래서, 미래가 이거 로직이니까. 좀, 그, 예. 제가 이 처음에는 챗GPT 프리 버전을 가지고 뭐를 했냐 하면은 그 스타트업 회사들 이 비즈니스 디렉토리를 만들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스타트업 회사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그 회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읽어가지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뭐를 한다 이렇게 서머라이즈 해서 이제 내 웹사이트에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걸리고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놈을 어떻게 할까 하다 가만히 보니까 이 챗GPT한테 하라고 그러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잘해요. 한국의 그 새로 나온 스타트업 회사들. 근데 가다가 그 비즈니스 디스크립션을 이제 챗GPT가 주는데 읽어보니 이게 말이 안 돼. 그 회사 내가 아는 거 하고요. 예. 그랬더니 저 챗GPT가 그 회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기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풋 준 거를 베이스 해가지고 근사하게 비즈니스 디스크립션을 썼다고 지가. 근데 읽어보면 이 근사해서 몰라요. 이게 가짜인지. 그래서 안 되겠어. 근데 이제 지금 나는 돈 내고 쓰는 건 안 쓰거든요. 그래서 예. 그다음에는 코파일럿을 시켜봤다고요. 예. 그랬더니 코파일럿은 no problem. No problem. 뭐 얼마 안 된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벌써. 그래서 그 쓸 때 요게 어느 게 더 새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는지
예, 를 예. 알고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쓰는 사람이 좀 알아야지 이게 완전히 모르고 믿으면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 하나는 이제 나는 뭐 이 디테일은 모르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있잖아요. 예. 이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너무 사이언티픽하게 디파인을 하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얼어가지고 왜냐하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려면 뭘 좀 알아야 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쓰지를 못한다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무조건 물으면 돼요. 사람한테 묻는 것처럼 챗 GPT한테 물으면 된다고요. 네. 근데 제대로 못 물어가지고 답이 틀리잖아요. 그럼 다시 물으면 된다고. 그러다 보면 아 이게 이렇게 물어야지 답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좀 용기가 생겨요. 근데 나도 컴퓨터에다가 뭐 저 인풋 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한 번 하면은 넷째 그럴까 봐. 근데 이 챗GPT는 좋은 게 그저 틀렸으면 또 묻고 또 묻고 자꾸만 고쳐서 묻고 그러면 지가 자꾸만 쫓아가면서 대답을 해주니까 나중에 봐가지고 아 이게 제대로 된 것 같다 하면은 아 물을 때는 요런 거를 얘기를 해주고 물어야 되는구나. 네. 좀 그렇게 One 생각하고 more 그러니까 이건 question. 뭐 예, 예, 모르는 하세요. 사람이 예. 쓰는 얘기예요. 예. 근데 지금 챗 GPT가 있고 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코파일럿. 예. 그런데 그 분야에 따라서 가령 그 코파일럿은 빌 게이트가 헬스 인더스트리를 많이 강조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인포메이션이 더 정확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제 어느 분야에 따라서 스트롱한 그 이제 챗 GPT가 있습니까? 아니 그, 그게 궁금하시면 물어보면 돼요. 둘 다. 이쪽에 오케이. 물어보고 저쪽에 물어보고 그래서 누가 제대로 대답하나. 아이씨. 그러면 오케이. 그 분야에서는 이게 나은 거고 어허. 근데 그게 또 다른 분야에서는 틀릴 수가 있으니까 예. 어허. 제너럴하게 대답을 하기가 곤란하죠. 예. 교수님, 예, 예, 아까 하 하세요. 안 교수님이 박사님. 예. 그 수학 뭐 회로 그런 거 풀고 계신다는데 혹시 오차 방정식을 집어넣고 한번 해를 구해보세요. 그때 해를 내주나 오차 방정식. 저희는 뭐 오차 방정식까지가 클래스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쓰지는 아세요? 않았는데 제가 좀 이상한 걸 집어넣었더니 이건 뉴메리컬 어널리시스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챗GPT가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네. 오차 방정식에 일반 해는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걸 한번 쓱 물어보시면은 뭐라고 그러니까 숫자를 써가지고 x 5승 더하기 뭐 3x 4 제곱에 뭐 이렇게 집어넣고 그 해가 나오는지 응? 예,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일반적이 그게 없는 것들은 제가 했더니 이거는 뉴메리컬 어널리시스가 필요하다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아, 어, 예. 예. 음. 적어도 가이드는 해준. 예. 그래서 아, 제가 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 그 한 박사님 말씀에도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는데요. 야, 이거 처음에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렇게 용어부터 거창해가지고 이게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고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챗GPT한테 야,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뭐냐 했더니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극을 받은 게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대식. 예. 예, 그래서 그분이 조선일보에 계속 그 아티클을 쓰는데 그거 이제 비디오를 한번 두 번, 그때 강 박사님이 보내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보니까 그분이 그 챗GPT로 책을 썼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같이 책을 썼죠. 제일 처음에 예, 한국사. 야, 이거 그거 참 아이디어 좋구나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책을 이제 한번 써볼까 하다가 그러면 어차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챗GPT G가 유저들이 똑똑하면 이렇게 더 좋은 답을 내니까 지가 그 비법을 알고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책을 내가 쓰고 싶은데
가이드를 해주라고 그랬더니 가이드를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지 수는 얼마 정도, 그 다음에 각 챕터는 뭐가 들어가겠는가 그런 건 이제 제가 여러 번 좀 물어보고 제가 또 아이디어도 내고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제너레이션 돼가지고 된 내용을 보니까 진짜 아까 그 한 박사님 이야기하신 같이 그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흔히 말하는 그 소셜 엔지니어링 비슷하게 그냥 그 사용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잘 물어보고 잘 대답하고 결과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이용해 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저께인가 내가 이렇게 책을 썼는데 이것을 출판해도 되느냐? 그 출판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음대로. 그러지만 저작권 주장을 다른 사람한테 하지는 마. 뭐 이렇게 나오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냥 인터넷 구글링을 해보니까 말을 애매하게 해요. 그 변호사들이 이야기한 것 같이 뭐 출판할 수는 있지만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아 그럼 이것도 그냥 오픈 AI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낫겠지. 하니까 뭐 시원해요 그냥. 바이너리예요. 이거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뭐 할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반적인 내용을 제너레이션 하긴 하지만 잘하면은 활용을 유용한 데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도서 쓰는 데는 이렇게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책 저서라는 데는. 아니, 뭐 이렇게 뭐 수필집이라든가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문서적도 그, 어떤 내용만 있으면 예. 그 교수님, 그 UKC 다음 미팅 때 워크숍 같은 거 학생들이 챗 GPT나 코파일을 따라하기 뭐 이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예. 사실 인터넷에 보면은 수도 없어요. 그 강의들이. 예. 그래서 나는 그 뭐 많은 걸 팔로우 하는데 뭐 정말 그 자기가 인텐션만 있으면은 공부할 수 있는 게 그 리소스가 너무 많아요. 예.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조금 하면 아까 그 쓴 책은 제가 곧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챗GPT가 자기가 그거 하는 거니까 자기가 자기 책 쓴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쓴 게 아니고 물어보기만 한 거죠. 제가 이, 자, 이 저 물어보니까 대답을 최 잘해줍니다. 박사 스크린 쉐어에 나가고 내가 마지막으로 예, 스크린 쉐어를 하나 하고 끝내죠. 예. 자, 내가 스크린 쉐어 하려는 거는 기다렸었는데 시간이 안 왔는데 뭐를 하나 하려냐면은 이런 타이틀로 제가 슬라이드 쇼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약 2년에 걸친 실험이었는데 Talking with ChatGPT 어떤 토픽이냐? 첫 번째는 우리 아까 최 박사도 이야기한 정약용, 다산 정약용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홍익인간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저 안수영 박사님이 KS의 무슨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지금 AI가 만들어줘서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거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저의 익스피리언스를 간단히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2023년에 제가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정약용 저서를 읽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안 읽었대. 책을 읽을 수 없대 자기는. 예?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럼 정약용이 책을 몇 권이나 썼냐 그랬더니 한 400권 썼대.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책을 썼대. 동국 이야기, 세종실록 뭐 그래서 내가 그거 모두 틀린 것 같다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 챗GPT가 죄송하대. 죄송하다 그러면서 또 무슨 이야기를 계속해요. 근데 다 틀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제일 알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정약용이 한글로 쓴 책이 있냐? 그랬더니 또 한글로 쓴 책도 많대. 이런 책들이 다 있대. 용비어천간이 어쩌고 고려산이 이게 다 한글로 쓴 거래. 그래서 제가 너 황당한 거짓말이다 그랬어 그거. 예? 챗GPT한테 황당한 거짓말 하느냐 그랬어. 그랬더니 정말 죄송하대. 이러면서 정말 제가 챗GPT한테 이렇게 죄송하다는 그걸 받았어요. 그게 이제 정약용에 대한 거고
2023년에 홍익인간 사상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홍익인간은 이황이 주창한 사상이래. 조선시대. 이러면서 쫙 무슨 이야기를 그냥 거창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홍익인간은 조선시대 이황의 사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죄송하다 그러면서 또 무슨 이야기를 또 한참 해요. 이황이 아니고 이번엔 이이가 한 거래. 이이가. 이율곡 이이가 한 거래. 또 한참 내려가요. 그래서 야 그건 이이가 주장한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두 번째로 또 정정을 해. 그러면서 또 한참 이렇게 사설을 늘어나요. 그래서 홍익인간은 조선시대 사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죄송하다고 막 사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 챗GPT를 에듀케이션, 학습시키기로 이 홍익인간에 대한 컨셉트에 대해서 학습시키기로 이제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홍익인간 사상은 단군조선의 건국 이념이다. 그랬더니 뭐 또 이렇게 한참 주절되면서 내 이야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홍익인간 정신은 1945년 대한민국이 건국할 때 교육 이념으로 채택되었다 그랬더니 또 거기에 붙여가지고 또 자기도 말을 이렇게 다 붙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홍익인간이 뭐라는 걸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5천 년 전 고조선이 건국할 때 홍익인간이라는 고상한 정신이 건국 이념으로 채택되었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다. 현재 21세기에도 약육강식의 치열한 국가 간의 경쟁과 전쟁이 벌어지는 세상인데 한국 조상들이 홍익인간이란 고상한 정신을 건국 이념으로 채택한 건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다. 이러고 이제 인포메이션을 줬더니 여기에 이제 빨간 이렇게 한 것처럼 어떻다고 이제 또 사설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게 2023년 작년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육을 시킨 다음에 최근에 10월 24일 날 물어봤어요, 다시.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처음으로 기록된 책은 뭐냐 그랬더니 제대로 대답을 하는 거야. 삼국유사다 이거야. 1년 스님이 쓴.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붙여서 프롬프트를 하기를 홍익인간의 역량을 알려달라 그랬어요. 그 역량을 알려주게 그랬더니 이렇게 조목조목별로 국가 이념으로서의 역할, 교육과 윤리의 근본 사상, 근대 현대 헌법과 연결, 민족 정체성의 통일 의식, 현대 문화와 사회 운동의 역량 등등 아주 멋있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땡큐를 했어요. 10월 24일 2014년. 그랬더니 이제 좋게 끝났는데 결국은 제가 컨트리뷰션 한 것이 챗GPT한테 홍익인간이 뭐라는 거를 에듀케이션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적어도 홍익인간이 챗GPT가 이제 대답을 제대로 하도록 그런 익스피리언스가 있었습니다. 예. 오케이,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하나 또 퀵하게 이거 슬라이드를 쉐어할 거는 다음번 우리 시니어 포럼의 이제 스피커들입니다. 다음 달은 11월 말은 이제 생스기빙이 걸리기 때문에 미뤄가지고 12월 5일 날 아까 연결하셨던 김기엽 박사님이 이제 타이틀을 주셨어요. Joyous Chemistry, Lifelong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그러고 크리스마스 브레이크 있고 1월 말에는 권경주 박사라는 여성분인데 NIH에 근무하시는 애카데미 회원입니다. 이분이 아직 지금 90세쯤 나신 분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세미나 하시고 그 다음에 2월 말일에는 미미킴이라고 프로페서 미미킴 김옥일 박사님의 이제 따님이에요. 이제 지금 엘버트 아인슈타인 칼리지의 디파트먼트 체어인데 바이오 스태티스틱스에 그래서 이제 2월 말까지 이 시니어 스피커들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직 안세영 박사님 계시죠?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 안세영 박사님 이름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다음번에 3월 말에 안세영 박사님 이제 스피커로 모시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한홍삼 교수도 한번 아직 리타이어 안 하셨지만 준비를 하세요. 제가 불원간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예. 형편이 안 되는데.
오케이. 제 이제 슬라이드 쉐어는 그걸로 끝났고 더 코멘트 하실 분이 없으시면은 오늘 미팅을 아주 성공리에 우리 최 박사가 프레젠테이션 잘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들 배우시고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KD 박도 아직까지 연결하시고 계시네요. 우리 헤드쿼터에서도 우리 저 챗GPT 많이 써가지고 좀 에피션트하게 오퍼레이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네. 계십시오. 다음 네, 달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예. 예.